17장 다이나믹 형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이나믹 형식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이어서 오리 타이핑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형식을 이용한 컴 상호 운용성과 파이썬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 형식은 런타임에, 즉 프로그램 실행 중에 형식 검사가 이루어지는 데이터 형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데이터 형식, 즉 다이나믹 형식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 형식은 어땠나요? 컴파일 단계에서 형식 검사를 수행을 하죠. 그러니까 컴파일해서 실행을 하는데 기타 모든 데이터 형식은 이 단계에서 형식 검사를 수행을 하고요. 다이내믹 형식은 실행 중에 형식 검사를 수행합니다. 예제 코드를 볼게요. myClass라는 형식을 선언을 하고 funcAAA라는 메소드를 선언했습니다. 이 클래스의 객체를 할당하고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funcAAA는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funcBBB는 정의가 안 돼 있죠. funcBBB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myClass의 객체를 다이내믹 형식으로 할당을 하게 되면 funcBBB는 myClass 안에 정의가 안 돼 있죠. 그래도 컴파일이 성공합니다. 이 점이 다이나믹 형식이 다른 형식과 다른 점이에요.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헤엄치며 오리처럼 꽉꽉거리는 새를 봤을 때 나는 그 새를 오리라고 부른다. 제임스 위트콤 라일리라는 시인의 글에서 인용한 문구입니다. OOP에서는 이 시에서 말하는 바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동작을 합니다. OOP에서는 오리로 인정받으려면 오리에서 파생되어야 해요. 우리가 상속 관계를 살펴보면 파생 클래스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고 있으면 파생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간주하는 거죠. 오리 클래스가 있고 청둥오리가 있으면은 청둥오리도 청둥오리가 오리에게서 상속을 받았을 때 청둥오리를 오리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OOP에서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다이나믹 형식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오리로 인정받으려면은 상속은 중요하지 않다. 상속해도 됩니다. 하지만 상속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상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리로 인정받으려면 오리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조금 어렵죠?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클래스를 같이 보시죠. 더 클래스는 워크, 스윙, 꽉, 즉 걷고 헤엄치고 꽉꽉거리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OOP에서는 어떤 클래스가 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덕으로부터 상속을 해야 돼요. 파생 클래스가. 이 오른쪽에 그 예제가 있죠? 말라드 클래스가 덕 클래스를 상속합니다. 그러니까 말라드 클래스는 덕으로 인정을 하죠. 말라드는 참고로 청둥오리란 뜻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제가 색칠해 놓은 로봇 클래스를 보세요. 로봇 클래스는 상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워크 메소드와 스윙 메소드와 꽉 메소드를 갖고 있죠. 물론 구현 내용은 다릅니다. 하지만 더 클래스에서 구현하고 있는 메소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메소드가 구현이 되어 있죠. 다이나믹 형식은 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예제 코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이내믹 배열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ARR에 할당을 하는데 더 클래스의 객체도 할당하고 말라드 클래스의 객체도 할당하고 로봇 클래스의 객체도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for each문을 통해서 ARR의 각 요소를 꺼내서 워크 메소드와 스윙 메소드와 꽉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OOP에서는 로봇은 말라드와 덕과는 전혀 상관없는 클래스입니다. 말라드는 덕하고의 상속 관계가 있지만 로봇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런데 다이내믹 형식 배열 안에 이 세 클래스의 객체를 같이 할당해 넣고 하나씩 꺼내서 메소드를 호출해 보는데요. 워크 메소드, 스윙 메소드, 꽉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상 없이 동작을 해요. 이게 바로 다이내믹 형식의 특징입니다. 펌은 많은 MS 제품의 근간이 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C# 초기에는 다이내믹 형식 없이 컴 객체를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불편했냐면은 펌은 메소드가 결과를 반환할 때 실제 형식이 아닌 오브젝트 형식으로 반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오피스 제품의 워드나 엑셀이 컴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ET 어플리케이션에서 컴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근데 이때마다 실제 형식이 아닌 오브젝트 형식으로 반환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엑셀 같은 경우는 워크시트라는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그 워크시트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오브젝트 형식으로 줍니다. 이것을 다시 워크시트로 변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불편함이었고요. 두 번째 불편함은 선택적 인수가 3.0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인수에 대해서는 type.missing을 입력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제 코드를 보시면 감이 잡힐 텐데요. 컴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많은 인수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type.missing이라는 요소를 일일이 입력하는 게 상당히 번거로웠어요. 다행히 C# 4.0 이후에 다이내믹 형식이 도입되면서 일단 형식 변환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정말 지겨운 형식 변환 코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선택적 인수까지 도입이 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인수는 생략이 가능해졌습니다. 처음 상호 운용성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엑셀 컴포넌트를 다루는 예제인데요. 이 부분이 4.0 이전, 즉 3.x까지의 코드였고요. 여기서부터는 4.0 이상에서 지원하는 다이내믹 형식과 선택적 인수를 이용해서 작성한 코드입니다. 일단 코드 양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왼쪽 코드를 보겠습니다. 워크북을 새로 추가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여기에 인수를 입력하지 않으니까 type.missing을 입력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엑셀 어플리케이션 객체의 액티브 시트 프로퍼티를 읽어오는데 이 결과가 오브젝트다 보니까 이것을 엑셀.워크시트 형식으로 변환을 해줬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에 있는 값을 다루는데 엑셀.range로 일일이 형식 변환을 해야 됐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우리가 옵션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니까 type.missing 인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나 입력을 해야 돼요. 4.0 이상의 코드를 보겠습니다. add 메소드를 호출할 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죠? 선택적 인수가 적용이 된 겁니다. excel.activeSheet를 반환을 받는데 형변환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형변환이 없고요. 형변환이 없죠? 선택적 인수 덕분에 메소드 호출이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다이내믹 형식 덕분에 C샵에서 파이썬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DLR은 CLR 위에서 동작을 하고 파이썬이나 루비 같은 동적 언어를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DLR은 C샵 같은 정적 언어 코드에서 파이썬 같은 동적 언어와의 상호 동작을 지원을 합니다. 상호 동작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C샵 코드와 파이썬 코드 간의 상호 동작이 지원된다는 건데요. 변수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데이터만 주고받을 수도 있겠고요. 메소드도 호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다이내믹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파이썬 상호 동작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코드예요. nameCard.py라는 파일 안에 nameCard 클래스를 선언합니다. 파이썬에서도 클래스를 선언할 때 클래스 키워드를 사용해요. 그리고 메소드를 선언할 때 diff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init 메소드는 생성자와 같아요. 그리고 생성자 인수로 name과 폰을 입력을 받고 이것을 필드에 넣습니다. self 키워드는 this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파이썬은 동적 언어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따로 필드 선언을 하지 않아도 최초로 사용하는 곳에서 필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자에서 name 필드에 할당을 해주면 이때 필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self.form 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래 print name card라는 메소드가 있네요. 이 메소드는 이 객체의 name과 form 필드를 출력을 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예요. 이 결과가 반환이 되겠죠. 어디로 반환이 될까요? 이 아래 부분은 시작 코드인데요. 스크립트 런타임의 객체 런타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runtime.execute 파일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작성했던 파이썬 소스 파일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러면 execute 파일 메소드는 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리절트에 담아줍니다. 이 리절트에는 어떤 결과가 담기냐면 네임카드 생성자를 실행한 결과가 담겨요. 그러니까 네임카드 객체가 담기는 거죠. 네임카드 객체에 어떤 필드가 있었나요? 네임 필드가 있었고 폼 필드가 있었어요. 우리가 C# 코드 어디에서도 이러한 타입을 생성하지 않았지만 파이썬 코드와 상호 동작이 가능해지면서 파이썬 코드에서 생성한 객체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result.name, result.phone 여기에 값을 할당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print name 카드를 실행을 하면 여기에 print라는 함수가 있죠. 이 함수는 console.writeLine과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콘솔에 이 내용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 아랫부분에서는 객체의 필드를 읽어오는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7장 다이내믹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카페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